네, 안녕하세요. 위니스탁입니다. 자, 어제 테슬라 주가 보겠습니다. 밑에 이제 긴 꼬리를 달았죠. 근데 여기 지금 꼬리들이 자꾸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그 주식 차트에서 이제 확률 높은 걸로 패턴 중에 보면은 패턴이라고 보기에도 좀 그런데 주가가 이제 많이 내리면 오르고요. 또 많이 오르면 내립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높은 확률로 어, 맞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이제 여기서부터 꽤 내렸으니까 이제 어디가 저점이 될까 이제 이것을 이제나 저제나 이제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요 이제 지금 이런 꼬리들을 보면서 이제 어디가 저점이 될까 지금 상승한 거에 한 반절 이하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234. 그 전에 제가 한 230이 보인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어, 그래서 이제 거의 이제, 가까워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나 저제나, 어, 이제 가까워지고 있고, 여기서 한번 230 쪽이나 이제 한 이쪽으로 한번 세게 내려치고, 뭐 이런 식으로 십자봉이 나온다거나, 지금도 사실 이제 가능성이 이제 자꾸 생겨나고 있어요. 아니면 큰 음봉 나오고 다시 양봉 나온다거나 뭐 이런 거. 어, 뭐 여전히 뭐 앞으로 미래의 매크로적인 상황은 좋지 않습니다. 자, 악재가 그 힘을 발휘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어제 장 초반에 많이 내렸다가 이제 하락이 과도하다 보니까 이제 리바운딩이 나온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하락 시점을 넘어가지도 못했죠. 그래서 이런 반등은 그냥 이제 아주 높게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음, 그래서 하여튼간에 뭐 이제 여기서 이제 이어져 어떻게 모습이 나와야겠죠. 그래서 리바운딩이 나왔던 하루였다. 상당히 큰 리바운딩입니다. 그러니까 큰 하락 후 리바운딩. 자, 그래서 거의 마이너스 3.9, 그러니까 마이너스 4% 가까이 하락을 했다가 굉장히 큰 하락을 했다가 리바운딩이 한 3, 2%좀 넘게 리바운딩이 나왔죠. 어, 리바운딩도 꽤 커요. 이렇게 폭이. 그래서 이렇게 좀 많이 떨어졌다가 또 많이 리바운딩 하면은 또 저점 뭐 일 수 있는 확률도 있기 때문에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고. 자, 뭐 일단 뭐 10년물이 어제 4.6을 돌파했습니다. 자, 10년물 1일 차트인데요. 자, 이런 것도 지금 영향을 준 것 같고요. 그다음에 어, WTIU가 94달러를 돌파를 했습니다. 네, 뭐 굉장한 기세죠. 근데 모든 시세는 항상 가장 높을 때, 또 가장 낮을 때 가장 그 어떤 극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기승을 부린다고 하죠. 예, 그래서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자, 일일 차트인데요. 지금 뭐 추세가 견고하죠. 아직까지는 상승 추세가 견고하고요. 여기가 2022년 10월, 9월 10일, 여기는 10월 1일, 9월 25일, 10월 9일. 지금 10월 9일 정도까지 이제 올라왔습니다. 위에 좀 룸이 좀 아직까지 남아 있고요. 그리고 어, 자, 유가의 변동인데요. 여기 작년 5월에 가장 높은 104달러, 119달러까지 갔었고 지금 이렇게 내려왔다가 다시 반등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 고점을 넘어갈까?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음, 어, 그리고 지금 이런 이제 상황이다 보니까 어제 이제 자 유가가 막 오르고 어,
그다음에 10년물이 막 그렇게 오르고 하니까 이제 테슬라가 좀 밀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테슬라 주가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좀 특성이 있다. 개인 투자자 비중이 많아서 이 굉장히 요동치는 면이 있습니다. 네, 다른 종목들 보시자면은 음, 애플 비슷하고, 자 메타도 그랬고요. 엔비디아는 상승을 뚫어버렸습니다. 예, 상승을 뚫어버렸어요. 지금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죠. 쭉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좀 희망을 보여주고 있다. 자, AMD는 조금 이제 따라가고 있고, 엔비디아의 추세가 대단하죠. 자, 근데 테슬라는 좀 이렇게 굉장히 그 변동성이 심해요. 그리고 주가 예측성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가는 듯 하다가 떨어지고, 떨어지는 듯 하다가 이제 반등하고. 근데 이제 엔비디아 주가는 보시면은 좀 일정하죠. 상승 추세를 타고 있다. 테슬라 단기 투자자분들이 지금 굉장히 그러니까 횡보장에서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음, 그래서 음, 뭐 변동성이라는 것은 잘 쓰면은 이득 장점이고, 잘못 쓰면은 아주 어려운 매매를 하게 되는 거죠. 그다음 그다음에 나스닥 차트. 그리고 이제 테슬라 지금 이제 보면은 좀 요 이제 상승하고 나서 이게 조정을 쭉 했거든요. 자, 그래서 꼬리도 좀 나오고 있고, 그래서 이제나 저제나 딱 그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이제나 저제나. 예. 그리고 지금 글쎄요, 앞으로 역실적 장세가 펼쳐지고 그런다면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장기적인 이런 하향 곡선, 아 쉽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자, 미국 경제가 참 이게 예상하기가 어려운데, 예, 정말 뭐 다른 나라들처럼 그렇게 허술하게 장기적인 침체에 들어가느냐, 야, 그거 예상하기는 쉽지 않아요. 워낙에 미국 경제가 탄탄하기 때문에. 그래도 지금 이제 그 빅테크들 주가를 보면은 어제 좀 이렇게 많이 요동치긴 했지만 이렇게 빨간봉 나온 종목들이 꽤 있고요. 애플이 지금 좀 안 좋죠. 예, 애플이 어제도 많이 빠졌고, 테슬라도 좀 빠졌다 올라갔고. 자, 이게 이제 미국 셧다운 앞두고 있고, 테슬라는 또 딜리버리 발표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도 어,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이게 잘하고 있다고 해야 될지, 선방을 하고 있다고 해야 될지. 여튼 뭐 지금 국채금리 급등하고 석유 가격 급등하고 셧다운 앞두고 있고 딜리버리 발표 안 좋을 거 지금 앞두고 있는 것 치고는 잘 버티고 있는 거예요. 저점 매수세들이 꾸준히 좀 이렇게 버텨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냥 흘러내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반등을 하면서 이렇게 그래도 좀 브레이킹이 좀 걸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그러니까 항상 그래요. 이제 주가 반등을 예상하기 전 시점에는 상황이 굉장히 암울합니다. 그러니까 암울한 상황에서 반등을 예상을 해야 되는데 그게 참 쉽지가 않죠. 예. 그래서 차라리 매크로적인 상황을 잊어버리고 차트만 보면서 예상을 하면은 그게 좀 가능합니다. 예. 근데 매크로적인 상황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여기서 반등을 할 것이다라고 외치기에는
이게 참 쉽지가 않은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것저것 다 생각하면서 하기에는 어렵고, 어쨌든 둘 중에 하나 이제 선택해야 됩니다. 예. 내가 매크로적인 상황을 보면서 투자를 할 건지, 그냥 차트를 기준으로 놓고 이제 투자를 할 건지. 그러니까 매크로적인 상황을 이제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봤을 때는 지금 큰 상승 후에 상단부에서 조정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다시 한번 또 파동이 나올 가능성이 있죠. 예.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전 저점 부근에 다가오면서 꼬리들이 좀 나오고 있고, 예. 어차피 여기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려면은 이전 저점이 지지가 돼야 돼요. 네. 그래서 지금 그 여부를 보면서 또 반등을 모색을 하면서 이러고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 여기 정말 많이 참고하시면 좋아요. 자, 내렸다가 이제 반등 잘했고, 이 정도 시점에서 여기로 반등을 했었어야 됐는데 거꾸로 무너져 버렸죠. 근데 오히려 거기가 저점이 돼 버리죠. 예. 그러니까 이게 전화위복이라고 해야 될까? 예. 와, 끝장났다. 이 끝장났다. 이럴 때가 제일 싼 가격이에요. 물론 결과적인 이야기지만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와, 완전히 끝장났다 할 때가 이제 저점 부근이죠. 여기서도 이제 어떤 모습이 연출이 될지 참 이게 분간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음, 그래서 이제 방어적인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저점은 포기하고, 예, 이 무릎에 들어가죠. 어떤 모습이 좀 드러났을 때. 음. 그래서 여기는 지금 안개 속에 쌓여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스닥 상황. 자, 많이 이렇게 빠졌고요. 어, 지금 요 라인에 이제 저항을 계속 받고 있죠. 어, 그래서 오늘 저녁에도 지금 좀 이제 그 여기 저항이 좀 상당히 있거든요. 요 저항이 상당히 있어요. 그리고 어제 반등을 여기까지 했는데 이 저항을 뚫고 올라갈지 여부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음, 일봉 상황 보면은, 자, 이게 그러니까 쉽지가 않은 게 이미 저점은 깨져버렸고, 예, 이미 저점은 깨져버렸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되게 안 좋은 상황이다 할 때가 저점이 형성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나 뭐 이제나 저제나 한번 저점 형성되고 리바운딩 한번, 예, 이건 리바운딩이지 추세 전환이 아니죠. 근데 이제 나중에 올라가게 되면 여기가 이제 극적인 저점이 되는 거죠. 여기서처럼. 이렇게. 자, 오늘 저녁에는 그 뭐 연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 이런 건 이제 발표가 되고요. 예, 그리고 실질 소비 지출이 4.2에서 1.7로 많이, 소비가 그래도 꽤 많이 감소가 됐네요. 음, 그리고 GDP는 증가가 됐고요. 네. 어, 그다음에 총생산 조금 이제 감소가 되고 있고요. 음, 네,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약간 증가, 예, 약간의 증가. 그리고 중요한 거가 이제 내일 물가지수, PCE 물가지수가 내일 이제 발표됩니다. 네. 자, 여기 좀 예상치인데요. 이건 이전치고 지금 0.2에서 0.5로, 예, 올라간다. 3.3에서 3.5로 올라간다. 또 의미가 있는 게 이건 YOY거든요. 예, YOY에서도 조차도 올라간다. 음.
자, 그래서 물가지표 발표 예상이 지금 올라가는 걸로 물가가.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투자 심리가 이제 좀 안 좋을 수가 있겠죠. 예. 그리고 근원 0.2, 0.2 동률. 그다음에 근원은 이제 4.2에서 3.9로 YOY로는 내려간다. 음. 그러니까 이 근원 정도가 좀 잘 해주고 물가가 조금만 이제 예상치보다 3.4 정도로 나와주고 이러면은 어쩌면 이제 또 다시 투자 심리 회복하는데 극적인 드라마틱한 뭐가 좀 나올 수도 있겠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음, 여기 지금 갭이 뻥 뚫려 있거든요. 예, 갭 쪽으로 한번 약간 반등. 음. 자, 심리가 지금 좀 불안한 상태인데 여기서 이제 주가가 반등을 해줘야지만 심리가 회복이 됩니다. 예, 그래서 지금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이제 꼬리들이 좀 나오고 있고 이런 거가 있기 때문에 일단 리바운딩 조금 기대해 볼 수도 있겠다. 예, 특히 이제 어제 하락을 좀 세게 해가지고 리바운딩을 좀 기대해 볼 수가 있겠고, 어, 좀 세력주매법으로 이제 딱 보면은 여전히 230 쪽으로, 예, 230 쪽으로 234 찍었는데 230 쪽까지, 그리고 한 230 쪽까지는 한번 접근을 하지 않을까. 거기서 이제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면은 이제 가시권 안에 들은 것은 220 쪽까지 220까지 어, 좀 보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지금 결판이 납니다. 여기서 뒤집기를 해야 되죠. 만약에 여기서 뒤집기에 실패를 하게 되면은 뻥뻥 뚫리면은 하루 이틀 만에 220까지 접근을 하겠죠. 이쪽으로.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얼마나 지지력이 이제 발휘가 되느냐. 여기서 이제 양봉이 내일 솟아오르게 되면 오늘 저녁에 양봉이 솟아오르게 되면은 이쪽이 이제 어제가 저점이 될 확률이 좀 있습니다. 예. 자, 좀 뭐 요런 상황입니다. 자, 감사합니다. 자, 추석 명절 즐거운 시간 되세요.